아마존과 포드가 대주주로 참여한 리비안이 놀랄만한 상장 실적을 발표했죠. 156대의 차량만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테슬라 주주로서 조금 불안한 느낌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테슬라와 리비안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블루 오리진의 첫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입니다. 전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는 승객 3명과 함께 블루 오리진 탑승을 위해서 발사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바로 이 리비안 SUV를 타고 말이죠. 현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올드 이코노미가 코비드 19을 만나고 뉴 이코노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프리 커리 골드만삭스 원자재 수석연구원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올드 이코노미의 생산력은 10년간 약화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환경 정책과 맞물린 뉴 이코노미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자본이 뉴 이코노미로 몰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올여름 조 바이든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모든 신규 자동차 절반을 전기 자동차가 차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리비안은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며 IPO를 하였습니다. 와튼 교수 맥더피는 전기 자동차의 시장성이 충분하다라고 했고요. 바다에서 밀물이 몰려오면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리비안은 상장 이후에 50% 이상 주가가 급등한 후에 113빌리언 달러의 시총을 기록했죠. 테슬라는 2010년 상장 시점에 시총이 2빌리언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90빌리언 달러로 현재 리비안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올해 들어 테슬라는 1트릴리언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아마존의 20% 지분과 포드의 12% 지분으로 출발한 리비안은 R1T 전기 트럭 156대만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에 아주 화려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테슬라와 경쟁자의 판매량입니다. 현재 시점 폭스바겐, 도요타는 900만이 넘는데요. 테슬라는 70만 대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0위 안에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를 합친 것보다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비안은 이제 막 상장됐음에도 불구하고 GM의 87빌리언 달러와 포드의 79빌리언 달러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와 리비안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 사물과 사물을 연결을 할 수 있게 했고요. IoT는 센서를 이용해서 사물을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IoT 기회를 창출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예로 들겠습니다.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모델이 아주 많이 보이죠? 모토로라, 노키아, 펜텍, 블랙베리 등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폰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러한 레거시 휴대폰 제조업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업계 선도업체인 노키아는 40%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는데요. 2007년 말까지 230빌리언 달러의 기업이 되었죠. 하지만 더 이상 볼 수 없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인터넷이 연결되고 금융서비스, 미디어, 쇼핑, 광고 등 내 손안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14억 명이 쓰고 있는 1위 기업 아이폰의 등장 때문이죠. 애플은 미국의 시총 1위로 2트릴리언 달러가 넘는데요. 매출 구조를 보면 아이폰이 52%, 급의 단말기와 액세서리가 29%, 광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가 19%입니다. 여기에서 아이폰을 통한 매출이 70%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이폰을 통해서 광고나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매출의 52%와 서비스 매출 19%를 합산하면
70%가 나오게 됩니다. 애플은 세계 시장의 약 1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테슬라는 약 100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여 세계 시장 점유율 1.3%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5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허츠에게 렌탈 차량으로 10만 대를 주문하거나 1년에 10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냐고요? 바로 테슬라는 자동차 인터넷 회사이기 때문이죠. IoT가 아닌 IOC, 인터넷 오브 카스입니다. IoT 프레임워크 5단계를 살펴보면요. 실행, 학습, 수집, 연결, 사물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연결 단계의 인터넷이 테슬라와 리비안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월 말 기사인데요. 칩 기술회사 아터리스의 CEO인 찰스 자낙에게 테슬라의 경쟁력이 무엇이냐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테슬라는 자동차 인터넷 회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자동차 칩을 일부 만들어냅니다. 소프트웨어 팀이 사용 가능한 칩에 대해서 다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아주 민첩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테슬라의 막강한 기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테슬라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활용 가능한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지난 11월 2일 테슬라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 리콜을 단 한 큐에 해결을 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은 테슬라가 자발적으로 11,704대의 차량을 리콜했다고 밝혔는데요. 테슬라는 잘못된 전방 충돌 경고, 자동 비상 브레이크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오류를 식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OTA를 통해 안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11월 2일 기사에 보도가 되었네요. 그 다음 테슬라의 인터넷 기능은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운전자를 분석하여 보험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것이죠. 테슬라는 운전자의 성별, 운전 습관, 신체 조건, 주행 정보 등을 분석해서 기존 보험보다 최대 60% 저렴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상점, 교통, 날씨, 미디어, 광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행을 할 수 있고 낮은 유지비로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리비안은 아직 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인터넷으로 연결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차량 이용할 때 세팅해둔 정보가 그대로 저장이 되어서 세계 어느 곳에든 나의 운전 환경을 세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3일 테슬라의 운전자 프로필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동기화하는 기능이 배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테슬라 차를 바꾸거나 임대할 때 프로필 설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테슬라와 리비안의 차이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인프라라고 볼 수 있겠죠. 웨드부시의 추정에 따르면 테슬라의 두 개의 기존 공장은 2022년 말까지 연간 10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고 두 개의 공장이 추가로 열리면 2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비안은 일리노이주 공장을 통해서 1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중국과 유럽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테슬라는 7만 1,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리비안은 9,50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비안은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지금까지 투자한 인프라를 통해서 실적을 거둬들일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금요일 종가 1,033달러였습니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11월 8일에 목표가 1,8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9.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는 11월 10일에 또 발표를 했는데요. 5년 후에 3,000달러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와 리비안의 특징과 인프라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일론 머스크의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세금 마련으로 소유한 주식 10%를 판매하는 이슈로 주가가 흔들렸죠. 머스크가 팔았거나 팔아야 할 주식은 단순하게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돈이 옮겨가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운영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질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곧 베를린과 오스틴의 공장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